자, 우리는 정부 지원 사업이 굉장히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획득할 수 있는 정보 지식이 없어서 활용하지 못하는 대표님들도 계시고, 어, 또는 반대로 이런 다양한 정보 지식 획득 능력이 있어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자금뿐만이 아니라 지원 제도를 활용을 잘하고 계시는 대표님들도 계시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 대표님들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자금을 받아 가지고 좀 더 성과를 낼 거냐, 그렇지 않고 100% 우리 기업에 돈을 투자해서 성과를 낼 거냐. 당연히 우리 대표님들도 정부에서 지원받아서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해서 성과를 내는 쪽으로 아마 선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한 가지는 정보 지식 획득 능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획득한 정보를 가지고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우리가 창업자다라고 하면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창업자냐, 아니면 사업자를 내고 창업을 해서 기업을 운영하는 창업자이냐,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예비 창업자를 위한 정부 지원 사업도 물론 있고, 창업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창업 자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예비 창업자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증 발급을 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개인 사업자로 등록을 할 거냐, 법인 사업자로 등록할 거냐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개인 사업자 등록하는 경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리고 폐업할 때도 간단합니다. 하지만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법인 사업자 만들기까지 굉장히 많은 서류가 또 필요하고, 그다음에 정관이라는 게 또 필요하고, 이거 만들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한데요. 그러다 보니 우리 그 초기 기업들은 사업자 등록증, 법인 사업자를 내기 위해서 법무사한테 의뢰를 하거나 변호사한테 의뢰를 하거나 아니면 또는 세무사한테 의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의뢰를 하게 되면 이제 뭐가 또 소요가 되죠. 투자 금액이 또 소요가 되죠. 그런 부분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정부의 온라인 법인 사업자를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뒤쪽에서 제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파트별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거 외에 사업자 등록증 발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저희가 뭐가 필요하죠? 사무실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랬을 때 사무실 공간을 돈을 내고 임대를 해도 상관이 없지만, 돈을 내고 사무실을 임대하게 되면은 매월 들어가는 월세뿐만이 아니라 보증금이 꽤 많이 들어가죠. 그렇게 시작하는 것보다 초기 시작을 하실 때는 정부 기관에서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가 있습니다. 또는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업보육센터가 있습니다. 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 입점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 어떤 부분에 장점이 있냐면, 첫 번째는 임대료가 굉장히 저렴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보육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초기에 이제 진입해서 사업자로 진입을 했을 때 가장 필요한 게 홈페이지를 만드는 기반, 그다음에 뭐 쇼핑몰 쪽에 만약에 진입을 해 계신다라고 하시면은 상세 페이지를 제작할 수 있는 어떤 능력, 그리고 제품에 대한 카탈로그 제작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돈이 소요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과 지원을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해당되는 분야 쪽에 뭔가 전문적인 지식에 대한 멘토링을 조금 받고 싶다라고 하면 경영 컨설팅 같은 것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혜택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진입하는 우리 대표님들이 대부분이 이제 이렇게 창업보육센터를 알아보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창업보육센터를 그러면 과연 어디에서 알아보고 정보를 획득을 해야 되는 건가?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금인데요. 정책 자금, 물론 어 보유하고 있는 보유 자금이 많은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을 은행에서 받을 거냐, 아니면 정부기관에서 저렴한 이율로 제공해 주는 자금 대출을 받을 거냐. 자, 이런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자금 여유도 어느 정도 좀 생겼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요. 정부 지원 사업을 그다음 단계로 활용하는 전략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그 자부담금이 일부 있습니다. 자부담금이 작게는 0% 이고요. 많게는 50% 까지 있는데 보편적으로 모든 정부 사업들이 가장 보편적인 어 표준화된 자부담금이 한 20% 정도로 책정되어 있는 그런 정부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거를 조금 활용하려고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정부 기관은 굉장히 많죠. 많고 많은 정부 기관 중에 이런 부처들이 과연 어떤 정부 사업들을 주로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조금 드리면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ICT와 관련돼 있는 사업들이 주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핫하는 뭐 4차 산업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 뭐 아니면 빅데이터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 등등 그런 어떤 류의 ICT와 관련돼 있는 사업을 조금 진행해 봐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문을 두드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농림식품부인데 농림식품부 같은 경우는 식품과 관련되는 제조 기반을 갖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농림식품부 쪽에 이제 문을 두드릴 필요성이 있는 거죠. 세 번째 중소벤처기업부 같은 경우는 우리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들한테 가장 많은 창업 자금뿐만이 아니라 정부 지원 활용 제도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부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 지원 사업과 관련되는 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인데요. 요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게임 콘텐츠를 게임 개발을 하거나 그랬을 때는 다른 곳보다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주력 그 정부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문을 두드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부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성가족부 같은 경우는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아기 돌봄 사업, 그 여성과 관련돼 있는 사업들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같은 경우는 이런 부처 또는 공공기관에서 자금을 위탁받아서 그 정부 지원 사업을 집행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 대한상공회의소에도 다양한 정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상공회의소도 좀 서치를 하셔 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고용노동부인데요. 고용노동부는 인력이 조금 필요하다 또는 인력 창출을 좀 해서 정부에서 좀 지원을 좀 받고 싶다. 이럴 때는 이제 고용노동부 쪽에 문을 좀 두드려 보시는 게 좋은데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는 주로 HRD, HRM 쪽과 관련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 지원 제도는 굉장히 이렇게 종류가 많은데 그중에 하나하나 챕터별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정책 자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R&D, 세 번째로는 판로, 네 번째로는 보육센터 관련돼 있는 거,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수출,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마케팅과 관련돼 있는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드리고 다음 챕터에서 다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